433쪽이에요. 433쪽. 지난 시간에 이제 폐가 어떻게 공기를 이제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뱉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순히 숨 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기능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기능은 이제 후두에 이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설명하고 싶은 호흡계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공기는 후두를 통하여 몸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후두는 종종 발성기관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목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후두에 목청, 성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성대에는 후두 양쪽으로 뻗어 있는 두 가닥의 가느다란 섬유가 있어요. 마치 바이올린 현같이 얘네가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공기가 기도에서 밀려나와 후두로 들어와서 이러한 두 가닥의 섬유들을 거쳐서 지나가게 되지요. 이 성대들이 이완되어 있을 때, 그쵸? 예, 그러니까 현이 다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울리지는 않겠죠. 그러면서 그냥 공기가 그냥 통과해 가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근육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말하려고 이제 근육을 가동을 시키면 얘네가 이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당겨져서 네, 팽팽하게 마치 바이올린 현 요거 이렇게 조이듯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대가 팽팽하게 수축되어 있을 때에는 공기가 이 섬유들을 진동하게 만들어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이 소리가 바로 말, 노래, 콧노래 따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대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무줄이죠. 고무 밴드를 이제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늘려서 이제 팽팽하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쵸? 팽팽하게 만들어 주는데 처음에는 이 팽팽한 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늘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팽팽한 상태에서 이제 입에다가 그 고무줄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바람을 슉 불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도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슉 불어보라는 겁니다. 팽팽하게 당긴 상태에서 가장 강한 바람을 슉 불면은 높은 소리가 크게 나요. 예. 우리가 기타를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기타를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뭐냐 그 승하는 이제 첼로 하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첼로에서 높은 소리 내려면은 현을 짧게 만들잖아요. 그쵸? 위를 찝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짚어서 그 현이 이제 그 진동하는 그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쵸? 예, 그 얘기가 뭐예요? 이 팽팽한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길면은 한층 더 덜 팽팽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짧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훨씬 더, 그쵸? 팽팽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뭐냐, 소리가 이제 늘어져 있을 때 요거 이렇게 쪼이잖아요. 그거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되죠? 쪼이면은 음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예. 근데 풀어주면은 음이 같은 현이라고 한다더라도 덜 팽팽해지면은 소리가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이 고무줄을 이렇게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서 강하게 소리를 그러니까 바람을 훅 내쉬어주면은 이제 핑 하는 이런 소리가 이 뭐냐 고무줄이 떨리면서 이제 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최대한 당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음이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내쉬기 때문에 꽤 큰 소리가 나요. 예. 네. 그리고 팽팽하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조금 이제 약하게 숨을 내쉬면은 음은 똑같아요. 음정은 똑같은데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가 납니다. 조금. 그래서 아, 예, 우리가 목소리 낼 때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내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죠. 그쵸? 그쵸. 예, 그러면서 그 숨을 한 번에, 그쵸? 폭발시키듯이 확 내쉬면서 소리를 내야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예, 그 그쵸.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또 아, 하나는 그 뭐냐, 우리가 높은 음 내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 목이, 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높은 음 내는데 목을 이렇게 막 길게 막 빼면은 오히려 높은 음이 잘 안 나요. 네. 저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막 음악 선생님 네, 막, 예. 그래서 뭐예요? 오히려 목을 최대한 이렇게 줄여줘야 높은 음이 납니다. 왜 예. 그러냐면요. 이 성대가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짧은 상태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타 얘기하잖아요. 기타가 높은 음이 나려면은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도 마찬가지고 높은 음이 나려면은 이 뭐냐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팽팽해지는 그러니까 진폭이 늘어나는 거죠. 예, 진동수가 이제 그 헤르츠가 늘어나면서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성대가 하여간 이 근육에 그쵸? 수축을 통해서 예, 어때요? 이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높은 음이 나는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뭐냐 테너들 보면은 애초에 타고난 게 목이 좀 짧아요, 이 사람. 아, 예, 그러니까 네.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대의 길이가 짧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음을 내기가 더 쉬운 겁니다. 네, 그에 네. 반해서 이제 뭐 베이스 같이 저음 내는 사람들 보면은 목이나 얼굴이 약간 좀 길어요. 예, 아, 그 체형적인 특징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대가 타고난 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긴 거죠. 그쵸? 그래서 베이스 네. 중저음 내기가 훨씬 더 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줄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긴 게 아니라 좀 느슨한 상태로 그래 너무 이완되어 있으면은 이제 공기를 진동시키지를 못하니까 뭐 완전히 풀어놓으란 얘기는 아니고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 그쵸 강하게 불면은 뭐예요 저음이 그쵸 아니, 정음이라고 쓴다 저음이 약간 좀 낮은 음이 크게 나는 거죠 그쵸 네. 예, 근데 이 느슨한 상태에서 좀 약하게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저음인데도 좀 소리가 작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예, 이 똑같은 일이 우리 후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한 번에 많이 통과하는데 성대가 최대한 그 짧은 상태로죠. 그쵸? 뭐 근육을 막 어떻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길이가 가장 짧은 상태로 있으면은 고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네. 낼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그쵸? 예, 극한까지 이제 막 밀어 올리는 거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더 높은 소리를 내고 싶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올린 그 원리대로 이제 요 목 근육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네.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그런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저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큰 소리 낼 때, 그런 공기가, 그쵸? 많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악가들도 그 뭐냐, 체력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 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등산이나 뭐 이렇게 뭐 그 유산소 운동 이런 걸 많이 해서 이 폐활량을 많이 키워 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충분한 성량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요. 하여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후두에서 일어난다고요. 그쵸?
네, 네. 예, 식도와 기도를 나눠주는 그 후두에서 요 우리 그 말소리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그 장치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흡연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끔 이제 후두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후두에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후두를 절제해 버려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목소리가 아예 안 나는. 그래서 목소리 잃어버려요. 후두암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후두개를 통해서 이제 이게 그 공기가 드나들고 안 드나들고가 결정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후두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은 이제 그 진짜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예. 그럼 위험한 거. 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요게 목 가장 요 아래쪽 있잖아요. 그쵸? 예, 네. 요쪽에다가 구멍을 새로 하나 뚫습니다. 요렇게. 아, 예, 그렇게 본것 해서, 같은데. 예, 기도로 바로 연결되도록 요 밑에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제 숨을 코로 쉬는 게 아니라 여기로 쉬어요. 여기로. 예, 요 아, 목 가장 그 기도랑 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에서 숨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숨을 들이마시면 코로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담배 같은 거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걸리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활 네. 저번에도 얘기 한번 한 거예요. 어떤 재활 훈련을 하냐면은 이 성대가 이렇게 공기를 진동시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성대가 없으니까 무언가를 진동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데 무얼 진동시키냐면은 그나마 있는 관은 이제 식도잖아요. 그래서 이 네. 어떻게든 이거를 이렇게 그 진동을 시켜서 공기가 이제 드나드는 그런 어떤 그 원리를 따라서 식도 벽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아,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식의 목소리가 그래서 안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뭐지? 막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로 굉장히 조그만하게 겨우겨우 얘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담배 같은 거 그래서 그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기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고무줄은 성대를 나타내는 물건이에요.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공기를 통과시키면 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진동하기 시작하지요. 뭐 기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현상이죠. 우리 후드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서 말, 노래, 콧노래 따위를 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고무줄을 더 세게 잡아당길 때에는 분명히 윙 하는 소리가 약간 바뀌어야 하죠. 높은 소리가 나죠. 그것은 아마 이전에 윙 하는 소리보다 조금 더 높은 음조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게 바로 우리 음조를 조절하는 것이다. 성대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거 얘기 안 했구나. 그래서 그 여자들 목소리가 높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그쵸? 예, 그 네. 이유도 이거예요. 남자들 보면은 변성기 오게 되면은 여기 목이 툭 튀어나오죠. 그쵸? 예. 저, 목젖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소리가 내려가는 성대가 그만큼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남자들은. 그에 반해서 여자들은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높은 소리 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계속 진행해 볼게요. 우리 성대가 팽팽하게 당겨졌을 때에는 더 빨리 진동함으로써 높은 음조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음역의 소리를 내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 세게 불수록 굵직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목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목소리의 음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공기를 사용할수록 더 굵직한 목소리를 내어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결국 후드를 통과하는 공기의 양이 우리 목소리의 음량을 조절하는 방면, 얼마나 성대를 팽팽하게 만드느냐, 이제 길고 짧게 그 얘기예요. 에 따라 우리 목소리의 고저가 조절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호흡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인간의 호흡계 말고 이제 피조물 전반의 순환과 호흡계를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순환계와 호흡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지만 사실상 모든 유기체들은 자기 몸에 필요한 화학 물질을 얻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갖추고 있지요. 어떤 유기체들은 몸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일은 다른 유기체만큼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세포 하나라고 해봅시다. 단세포 생명체에 막 이렇게 막 그 영양분을 막과 산소를 막 배달해주는 그런 계통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고. 안 필요하죠. 그쵸? 세포 하나잖아요. 그쵸? 얻으면은 그냥 바로 다 쓸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원핵생물계와 원생생물계에 속한 구성원들은 전형적으로 단세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유기체들조차도 세포의 외부로부터 세포 안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체계는 당연히 갖고 있죠.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버려지는 찌꺼기들을 다시 내보내는 체계는 갖추고 있어요. 또 그걸 또 모으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사용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체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순환계죠. 그쵸? 나름의 순환계가 이제 단세포 생물들도 역시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체계들의 화학적인 특징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데 화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하다라고 해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책에서 베히 박사는 너무나 복잡한 또 다른 체계로서 세포 전달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진화론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거대한 몸집을 지닌 생명체의 순환계와 호흡계만큼 복잡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베이 박사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 안에서 이렇게 전달 화학 메커니즘이 얼마나 마치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화론을 반박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쵸? 있는 순환계와 호흡계에 비하면은 덜 그쵸? 정교하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하여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것은 각 유기체 사이의 다양성이래요. 그러니까 필요에 맞게 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동물계 안에서조차도 각 유기체들이 자기 몸 전체에 필요한 화학 물질들을 확보하고 운반하는 수많은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각 동물의 필요에 따라서 심장이 1실로부터 2실, 3실을 거쳐 4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구리 같은 경우는 피부로도 호흡을 하니까 굳이 동맥혈과 정맥혈이 뭐 우리만큼 그쵸? 그 난일 구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삼실 심장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맥혈과 동맥혈이 심장에서 막 뒤섞여서 막 나가고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면과 같은 어떤 동물들은 아예 심장이나 호흡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동물들은 몸 전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움직이는 세포가 있어서 음식물을 소화하여 자기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하고 세포의 찌꺼기와 산소를 교환하는 역할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생명체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많은 예 중에는 각 유기체들이 산소를 얻는 방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고기 같은 동물들은 물속에 용해된 산소를 추출해내서 살아가지요. 물고기는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 대신에 아가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얻는 게 아니라 물속에 있는 산소를 얻는 애들이기 때문에 폐가 아니라 아가미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우리처럼 공기 중에 놔두면 어때요? 질식해서 죽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로 물에다 놔주면은 질식해서 죽죠. 그쵸? 산소를 못 얻어서. 뭐 이런 거죠. 지렁이 같은 동물들은 실제로 피부를 통하여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허파나 아가미도 없어요. 그쵸? 근데 그 얇은 피부를 통해서 얘네들은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곤충들이 있어요. 곤충도 되게 신기한데요. 얘네들은 폐도 아가미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피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키틴질로, 그쵸? 이렇게 그 덮여 있는 친구예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호흡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가 않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만 온몸에 흩어져 서로 복잡하게 이어주는 관들의 연결망이 있다고 해요. 그 몸 안에 이렇게 여러 관들이 마치 우리 모세혈관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복잡하게 그 미세한 관들이 다 연결돼 있대요. 그리고 이러한 관들은 곤충의 측면에 있는 구멍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의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몸 구석구석으로 공기가 다 이렇게 퍼져나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대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호흡기를 통해서 얻은 산소를 그 피죠?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그 산소 나름의 공기죠. 공기를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심장이란 펌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뭐예요? 곤충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길 통해서 뭐예요? 이제 신선한 공기가 확산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얇은 관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확산돼 가는데 그 관들이 뭐예요? 몸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때요?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제 그 이산화탄소들은 또 이제 또 그 관을 통해서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기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산소를 얻고 필요 없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호흡계하고 순환계라는 거죠. 공기는 단순히 곤충들의 측면에 달려있는 구멍과 이어진 연결망을 통하여 그곳과 이어진 관들을 통하여 몸 전체로 배분이 됩니다. 심지어 식물에도 순환계가 있어요. 그쵸? 당연하죠. 왜냐면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물을 쓰는 곳은 잎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을 그쵸? 그 돌려주는 필요한 곳에 가게 해주는 순환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먹을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먹을거리를 또 온 그 식물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또 마치 우리의 혈관과 같은 그런 계통들이 있겠죠. 그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식물들은 뿌리에서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물을 공급을 해야 돼요.
게다가 광합성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의 모든 부분에 먹을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물의 먹을거리는 광합성을 통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물이 먹을거리를 잎사귀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이러한 순환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잔을 2개를 준비를 해달래요. 뭐 이거 이렇게 많이 띄워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림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붉은 식용색소를 타놓은 잔이에요. 그 물이 붉은색이겠죠? 여기는 파란 식용색소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 하나를 이제 이렇게 줄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잘라서 예, 줄기 반쪽은 붉은 줄기, 줄기 반쪽은 파란 줄기, 이렇게 해서 꽂아 놓으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잎사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붉은 물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쵸? 파란 물은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양쪽이.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각 잎사귀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여기 잎사귀나 꽃의 색깔이 바뀔 거예요. 어떤 색깔로 바뀌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의 조합으로 바뀌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 색깔이 그렇게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가. 네, 색깔이 아, 바뀌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네.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포도당들을 만들잖아요. 그쵸? 이 만든 네. 포도당들을 또 이렇게 내려보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예요? 붉은색과 푸른색이 합쳐진 색이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양쪽으로 이렇게 또 그 흘러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또 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합쳐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쭉 타고 이 색깔이 또 쭉 타고 이렇게 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식물이라는 게 그래요. 줄기가 기본적으로 관이잖아요. 관. 그쵸? 그 네. 관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껍질은 제외하고 껍질 안쪽에 요 관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요 관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요 관은 이제 채관이라 그래서 여기 이 잎사귀에서 만들어진 포도당들을 전달해주는 관들이에요. 요 관들은. 네. 예. 그러니까 요 관들은 뭐예요? 여기서 올라온 2개의 그 물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예요? 내려보내주는 그런 관이죠. 그쵸? 그래서 붉은색과 네. 파란색의 물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들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근데 네. 요 반쪽 요렇게 자른 거 있잖아요. 그쵸? 반쪽 요렇게 네. 자른 거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안쪽으로는 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물관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채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에 섞여 있는 포도당을 공급받는 관이 아니라 뿌리가 올려주는 관이에요. 필요한 대로.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요 반쪽 사이 여기는 뭐예요? 색깔 구분이 뚜렷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긴 붉은색으로 이 관들이 물들어 있고요. 여기는 네. 파란색으로 관이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 네, 네. 재밌죠, 그쵸?
예, 그리고 우리가 나무라고 불리는 이 목질부 있잖아요. 그쵸? 이 네. 나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다음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냐면은 이 물관이 이게 그 죽어요. 한 1년 정도 되면은 죽습니다. 뭐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은 그 세포들이 단단하게 굳으면서 여기서 나무에 해당하는 그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무들이 굵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뭐예요? 요런 나이테를 만들면서 굵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테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아 옛날에는 여기에 물관들이 살아 있어서 물을 움직여 줬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죽어서 이렇게 단단하게 예,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목재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그런 데 부분을 알 수 있는 이건 뭐 식물과 관련된 얘기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에서조차도 어때요? 그 이렇게 순환하는 그쵸?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받아오는 이런 계통 순환 계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공기를 받아들여서 그쵸? 어때요? 피로 온몸으로 보내주는 이런 것과 같은 그 순환 계통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한번 그 확인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번 실험이 끝나면 여러분은 카네이션에 존재하는 순환 계통의 일부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되겠죠. 대부분의 식물들에는 식물 전체로 흘러다니는 관들이 있어요. 목질부라고 불리는 한 다발의 관이 뿌리에서부터 식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물을 운반하지요. 그게 바로 이번 실험의 결과로 생겨난 결과가 되겠지요. 유리잔에 들어있는 물의 일부는 카네이션 줄기의 밑바닥에서부터 목질부를 통하여 곧장 위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그렇게 물들어요. 나뉘어서. 식물부에는 채관부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계통의 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의 물을, 그쵸? 물을 받아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색소가 합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영양소, 포도당들을 이제 각 쪽에 이제 분배를 해주니까 이제 그 섞여 있는 색깔로 이렇게 물들이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식물에는 채관부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계통의 관들이 있어요. 이 관들은 잎으로부터 식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먹을거리를 내려보내는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쵸? 채관이라고 네. 하는 게 먹을거리를 내려보내는 친구인데 요게 나무 껍데기 바로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긁어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긁어내는 네. 어떤 기구를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장 바깥쪽을 요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삥 다 둘러 파는 모습을 네. 보여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요? 여기 이 나무가 여기까지는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요. 요 이쪽은. 그런데 네네. 여기 있는 관들이 다 잘려나간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삥 둘러 판다는 얘기는 그쵸? 이해돼요? 그쵸. 그러면 요 밑에 네.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못 받아요. 받겠죠. 그래서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밑에 부분을 팠는데 밑에 부분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어, 있잖아요. 그쵸? 밑에 있는 그쵸. 뿌리 부분이 괴사하기 시작하면은 물을 공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좀, 그럼, 물이 위에도 공급이 다 썩, 물이 공급이 안 되면은 영양분 광합성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죠. 없겠죠. 그쵸? 그래서
네. 서서히 이제 요 뿌리 부분이 이제 괴사하기 시작하면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이게 이제 시들시들시들해지면서 죽어가는,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 예, 그런 대로 아, 이어지게 됩니다. 예, 네. 우리 순환계가 망가지면 우리도 죽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그 이렇게 바깥쪽 삥 둘러파는 것도 식물의 순환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괜찮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 절반만 이렇게 팠다. 그럼 나머지 관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럭저럭. 그쵸? 예, 살 네. 텐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삥 둘러파게 되면은 이 나무 결국은 죽어요.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혈관이 망가진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예. 그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뭐 산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식물 입장에서는 영양분이죠. 영양분을 공급해준 혈관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빨리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유리잔에 들어있는 물의 일부는 카네이션 줄기의 밑바닥에서 목질부를 통과하여 곧장 위로 운반되지요. 식물에는 채관부라고 불리는 또 다른 계통의 관들이 있고요. 이 관들은 잎으로부터 식물의 나머지 부분으로 먹을거리를 내려보내는 책임을 감당해요. 결국 모든 유기체에는 영양분과 필수적인 기체를 유기체 전체로 분배하도록 만드는 운반 장치들이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인간 같은 순환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명 형태의 두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유기체에서의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 형태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진화 이론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세포 생명체에 존재하는 간단한 운반 장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듯 식물에 있는 다소 복잡한 목질부와 체관부에 관하여 이야기하듯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인간의 순환 계통에 관해 이야기하든 생명 형태의 두 번째 기준, 그렇죠? 에너지 필요한 거를 취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활용한다 이거죠.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메커니즘은 모든 생명체가 확실하게 우연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